안녕하십니까. 본론에서는 오늘은 뭐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거는 고영태, 최서원 그리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법리 공방. 그거 왜 그렇게 하는가 이 부분을 또 지켜볼까 하고요. 그리고 특검 연장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민주라든가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댓글 달고 그러실 때 어떤 사건을 그냥 단정적으로 탁탁 지워서 하지는 마세요. 마음으로 심중으로 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은근하게 부드럽게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게 좋아요. 너무 단정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댓글에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하면 되거든요. 소장 그러면 되는데 엉뚱하게 이화영 목사, 김경재 총재, 양동환 씨, 박상철 씨, 어떤 경우는 또 박한철 소장 이렇게 막 말이 올라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언급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 댓글로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저거 엉터리네 그렇게 먼저 생각하세요. 저 사람 왜 저런 글을 올리나 오히려 저 의도가 뭔가 이라고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검찰로부터 김수현 녹음 파일 2,000개를 접수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원하면 복사 열람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영태 증인 취소가 되었죠. 증인 채택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전에 앞서 검찰에서 진술한 고영태의 모든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영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쑥 빠져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럼 증인 채택을 했느냐?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국고 고영태가 반드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채택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나와 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자꾸 고영태를 불러내려 할까요? 고영태가 국회 청문회나 어디서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불러드리려 할까요?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고 씨가 무슨 말을 했던 증거로 채택을 안 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안 불러와도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불러오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될 거예요. 대통령의 40년 직위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최서원 씨가 고 씨와 불륜에 빠지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크게 연관된 게 아니고 최서원 고 씨 이 불륜에 빠지고 이러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최 씨와 대통령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에 제보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 씨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최서원이 대통령하고 친구란 걸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려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다른 뜻으로 가지고 언론에도 정치권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사태가 완전히 왜곡되면서 다른 사건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그리고 고 씨가 이제 이런 사람이다. 이걸 또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 씨가 믿을 수 없는 사람, 전과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려고 고 씨가 여성 대상 유흥업소 종사자였다.
이런 점도 강조하지요. 그리고 과거 전과를 조회해보자. 헌법재판소에 이런 제의도 하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러면 고씨 과거 이력을 집중 공략하겠습니까? 그거는 고씨가 본질이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태 본질이 시작이 어디서 됐는가를 이것을 지금 밝히고 주장하려는 거예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무슨 비선이 있고 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최 씨와 고 씨 그 사연이 얽히면서 사태가 꼬이고 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 씨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을 거듭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 씨가 검찰에서 이런저런 말한 것은 탄핵 심판에서는 채택을 안 하기 때문에 고 씨의 증언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영향을 끼칠 일은 이미 없어요.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고 씨를 불러다 증언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아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 씨 증인 채택이 취소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바로 김수현 녹음 파일 2,000개 그리고 녹취록 이것을 분석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태가 실제 박 대통령하고 무슨 엄청난 비선이 있어가지고 국정농단이 된 게 아니고 최서원, 고 씨 이 주변에 얽히고 설키면서 또 정치권, 언론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상한 사태로 가버린 것을 지금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이어가겠습니다. 최서원 씨가 주장하는 거하고 고 씨가 주장하는 거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서원 씨는 WK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자기는 좀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만 주장해요. 그리고 모든 일은 고 씨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증언이 주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또 많이 뉴스 이렇게 접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고 씨 증언은 한결같이 모두 최서원이 주인이고 최서원 지시에 따라서 했고 그냥 일한 것뿐이다. 이 정도로 상반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수가 없죠. 오직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죠. 그럼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정확하냐, 진실하냐 이것을 이제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증언도 부르고 증거물도 채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증명하려 하느냐면 K스포츠 재단이니 미르니 이런 거 박 대통령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역대 대통령들처럼 통치 차원에서 좋은 목적으로 쓰려고 이 명분으로 설립을 했다 이거죠. 박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고 씨 측에서 또는 최서원 씨 측에서 같이 했던 고 씨가 별도로 했던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지금 주장하려는 거예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는 당연히 이 녹취록 아니면은 녹음 파일 2,000개를 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분석을 통해서 과연 누가 농단을 친 건가 이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보도에 접한 그 몇몇 내용이 있죠. 36억을 예산을 타내서 나눠 쓰려 했다든지 혹은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든지 몇 가지가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걸 종합하면은 일단 고영태와 그 친구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보이죠. 그러나 이제 고영태 측에서 또 뭐라 합니까? 그건 농담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농담인지 제대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2년 동안 그 녹음된 것을 들어보면은 드러나게 되겠죠. 대체적으로 그 녹음 파일 거의 대부분은 사적인 대화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적인 대화라도 그 속에 언뜻
뜻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합하면 이 거미줄 같이 얽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증언 입장에서 최 씨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K 스포츠 재단이든 WK든 고영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태와 노승일 한체대 동기생, 그렇게 친구지요. 그리고 또 2년 후배가 박헌영 과장입니다. 역시 한체대죠. 자주 오르내리고 또 증언하는 사람들이 고영태 말고 노승일,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두 한체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김수현 녹음 파일 해가지고 이 등장하는 김수현도 결국은 고영태하고 먼저 안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2년 전 14년도에 신사동 CCTV 그래가지고 많이 알려진 사건이 있죠. CCTV인지 몰카인지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가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의 기획에 의해서 고영태가 설치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상실에 일종의 몰카가 설치된 거지요. 의상실 내부를 촬영하게끔. 이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 김수현 씨는 바로 이진동 기자가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또 이현정 씨란 이가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고시아 만나고 일종의 멤버로 이렇게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일하러 같은 회사에. 그런데 이 김수현 씨 컴퓨터에 거의 2년간에 걸쳐서 2,000개의 녹음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어떤 보도에서는 유상영이 그걸 녹음했다. 그런데 일단은 김수현 씨 컴퓨터에서 나왔다 이래가지고 김수현 녹음 파일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아무튼 모두가 지금 고영태 씨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언도 아무래도 최서훈 씨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오기 쉽지 않겠죠. 왜 그러냐? 친구들이고 예산을 타내려 했다는 거,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을 자강한다 만다 이런 녹취록 공개 나오듯이, 물론 지금은 농담이다 그래 버리니까 뭐 우리는 또 그런 면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심중으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단정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서훈 씨는 여러모로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불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차은택 씨가 등장하지요. 문화계통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 직업이 종사해 오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연이라든가 선후배 이런 게 그 계통에 쭉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일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또 이 최서훈 씨가 문화 콘텐츠 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도가 그래요. 그래서 차은택 씨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 씨가 소개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고 씨가. 아무튼 어떻게 들어왔든 차은택 씨는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차은택 씨 증언을 보면은 최서훈 씨한테 특별하게 불리하게 증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차은택 씨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거든요. 그 계통에. 그런데 이제 고영태 씨는 아무래도 이 체육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조금 거리가 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고 씨와 최 씨가 멀어지고 서로 다퉜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도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온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모두가 일단은 채와 고 이렇게 되고 그 주변, 고의 주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면은 누가 전적으로 뛰어다녔는가 이제 이런 게 대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채와 고는 어떻게 만난 사이냐? 이것을 이제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고시에 대해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호스트파에 있었다. 그때 가명이 뭐 민우다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얼떨떨 나와요. 뭐 동료의 증언이다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경우도 이제 보도에 몇몇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 살이 펴지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서원도 거기 가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보도 이제 추측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최서원이 간 게 아니고 가라오케에서 요청하면은 나오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또 어떻게 했다 이런 추측 보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보도는 어디까지나 그저 추측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당사자들이 우리가 그랬어 그럴 리도 없을 테고 다만 주변에 이러이러한 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말로 빌려 가지고 그런 보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보도가 그와 같이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거기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최서원과 고 씨의 불륜으로 일어난 이 사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건 증명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게 하고 최 씨, 고 씨가 일을 하고 아니면 고 씨가 모든 것을 주도했지 않냐 이것을 증명하려는 그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하게 공익재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이 농단을 친 거에 불과하다. 이것을 증명하려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런데 또 작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시호가 누굽니까? 바로 최서원 씨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런데 아시아경제 쪽의 보도에 이런 거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그 12월 달에 나온 건데 이제 다른 뭐 지인 무슨 B씨 이런 말을 빌려서 슬쩍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시호를 잘 아는 지인 이야기죠. 2008년에서 2009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벌써 오래됐네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8년 전? 7년 전? 그런가요? S가라오케에 민우라는 남자가 자주 나타나 장씨 함께 있었다. 이런 설명했다 이거죠. 그럼 이 말이 딱 맞다고 한다면은 두 사람은 예적부터 잘 아는 친구였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추측들이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먼저 사실은 이 장 씨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최 씨한테 소개를 해준 거 아니냐. 최 씨가 또 알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장시호가 작년 12월에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있죠. 그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로 고 씨와는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고 본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든지 그건 이제 심중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서로 사이가 나빠진 것이 뭐 보도되기는 그래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늘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증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모멸감을 준다. 그러니까 최 씨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이렇게 주니까 멀어졌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또 한편 보도는 다시 정리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차은택이 등장하면서 역할이 커지니까 이렇게 멀어졌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쪽에는 고 씨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전문이 아니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랬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이렇게 돕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얼핏 엮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추측만 해봐야 돼요. 추측만. 왜냐하면 아직 다 진행 중에 이거 드러난 게 지금 확실히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검찰이야 그동안 수사를 했으니까 잘 내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일단 검찰이 발표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2년 전부터 그런 녹음이 이루어지고 또 기자들하고 연결되고 뭐 이랬다는 거. 물론 사건화는 작년에 JTBC로부터 태블릿 PC 하면서 사건화가 되긴 되는데 그럼 그 기간이 2년 걸렸잖아요. 2년. 이런 과정에서 뭔 일이 일어났겠냐 이런 거죠. 대충 추측하면은 지금 재단 장악 이야기도 나오고 하려는 의도 이야기도 나오고 36억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또 롯데에 가서 70억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보도가 또 있어요. 고 씨가 좀 욕심을 내버린 거다. 이런 욕심. 그런데 성과가 없었다는 거지요. 성과가. 그리고 뭔 보도 있었습니까? 계속 최서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협박을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 돈을 얼마 내놔라 협박을 당했다 늘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서훈 입장에서 협박을 당한다. 터뜨리겠다. 이럴 때 최서훈이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얽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 대통령한테 누가 되게 안 하려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아무래도 일부는 좀 들어주고 달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끄러워지면 그게 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요청을 들어주면서 아무튼 간에 왜 그런데 그때 관계가 서로 정리되지 않았느냐. 협박을 당했다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서로가 다 필요하지 않겠냐. 무엇인가. 최 씨한테도 뭔가 고 씨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뜻을 펴려면 누구를 얻고 해야 됩니까? 최 씨를 얻어야 되지요. 왜냐? 최 씨가 박 대통령은 일단 가까우니까 그래야 어디 가서 뭐를 해도 맥혀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편의에 의해서 완전히 결별은 안 하고 이어는 졌는데 이제 고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결국 뭐냐면 빵 터뜨리면 이런 말이 보도됐죠. MBC에. 그러니까 그게 뭐겠냐 이 말이죠. 결국 다 어떻게 돼서 탁 터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최서훈하고 상관없이 재단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우리라는 것이 고시 주변의 우리 아니겠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대화에 나오는 우리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뭘 빵 터뜨린다는 건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건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생각한 바를 성취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팀만 짜놓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고 이제 그로 인해서 또 그 전에 2년 전부터 뭡니까? 항상 비선이 누구냐 이게 보도에 자꾸 나와서 비선 찾기 시합하듯이 거기 정윤혜 씨가 등장했지만 유야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선 이게 있었는데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관심이 크지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뭘로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것하고 서로 같이 물렸지 않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건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전에 나갔든 어떻게 됐든 청와대에서 나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풀 발기해서 얼마나 많은 보도를 터뜨리니까 이제 정말로 최순실이 완전히 국정농단 하는 주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당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분위기 나와버린 겁니다. 그럼 국민 또 여론은 굉장히 나빠져 버렸죠. 자, 이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또 수많은 꿈을 가진 동상이몽 세력이 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국가 권력의 최정점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일이 막 일어나고 파도가 글로 밀려나가고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검찰에서 이 문제를 고시 주변과 최씨 주변 철저히, 그리고 연관된 언론사나 이런 걸 철저히 수사해서 거기서 딱 결론을 내렸으면은 그렇게 커질 일은 또 없지요. 내가 볼 때는 없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안 됐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때 그냥 사과해라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누군가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사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태가 됐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녹음 파일이 더 공개돼 보고 그러면은 이제 알겠죠. 그때는 다시 또 고영태가 증인 채택이 될란지 또 모르지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제대로 밝히려면은 지금이라도 한교안 대행이 별도로 팀을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고영태, 최서원, 관련된 언론기관 이 부분을 전체 정확하게 재수사를 하면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태가 이루어진 것인지 완전히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수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도 검찰 법관해서 우리나라에 한 5천여 분이 된다고 그래요. 5천여 명. 그렇다면 그 5천여 명이 지금 대다수는 전부 다 법과 규칙을 지키려고 정말 나라를 굳건히 지키려는 그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애국 검찰들이 나서서 모두 다 정의롭게 수사를 하고 그러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애국 검찰들이 나서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분들은 다 머리가 좋고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태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깊게 파악한다고 난 봐지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역할을 한다면은 금방 제자리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싶어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고 나서 제대로 된 사항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태를 더 명확하게 알고 분석하고 심리해 가지고 이제 기각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죠. 큰 혼란 없이 수습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가 계속 커지고 애국 시민들은 민의가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을 한다면 국가 혼란도 줄이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졸속이 된다든지 시한에 너무 쫓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백일화의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판결하면은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러니까 오직 법과 규칙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판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2월 9일 보도에 이런 게 있었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민주당의 한교안 대행과 무한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말 했지요. 그리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한교안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대통령 출마는 물론 국무총리로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 그때 분위기 엄청날 때 있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하야하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랬던가요? 내가 어떤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한교안 대행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하겠습니까? 그런 말 했죠. 20일도 길다고.
20일 열심히 수사 안 할 건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 승인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사실 20일이란 날짜가 그 짧은 기한이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더 충분히 열심히 수사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부족하니까 늘려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가 열렸죠.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가 극구 반대하면서 무산됐어요. 여기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되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은 뭐냐? 쪽수가 많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고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죠. 협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또 극구 반대하면은 그것도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법사위 통과도 안 되니까 직권상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의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권상정하자. 그 직권상정은 또 뭐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해버리는 겁니다. 단계를 안 거치고. 그럼 직권상정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그 직권상정은 이제 대표들이나 뭐 원내대표가 그런 거 하지요. 상의해가지고 합의가 된 다음에 직권상정하는데 주로 국가 비상사태일 때 이럴 때 직권상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핵 정국은 사실 비상사태죠. 분명히. 그렇지만은 특검 연장이 또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지냐 이제 이런 부분은 국회의장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당 국회 여러 구성으로 볼 때는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직권상정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통과되면은 공포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공포하느냐. 이제 정부에서 하지요. 그럼 정부에서 또 늦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된 다음에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거부권.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가 재의결을 함으로써 법안이 확정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도대체 날이 얼마나 흘러가겠습니까? 2월 28일이 특검 기간 종료잖아요. 특검 활동 기간 종료 날이 2월 28일입니다. 그 훌쩍 넘어가 버릴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검 다 끝났는데 특검 개정안이 법안으로 확정된다? 그러면은 우선 떠오르는 게 그 소급비법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2, 3일 전에 올려드린 그 특검 연장 이 문제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론하고 직결될 것이다. 여론이 특히 태극기 집회가 대대적으로 커지고 여론이 돌게 되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 과정이. 그리고 또 설령 다 그렇게 통과해서 특검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론이 더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특검이 정말 제대로 또 활동하기 쉽겠냐? 아무리 법이라도 여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2월 달은 여론이 급변해 갈 것입니다. 3월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2월 달도 많이 급변해 갈 거예요. 김수현 녹음 파일 해가지고 조금 공개됐습니다. 그건 많이도 공개된 거 아닙니다. 공개되면서 여파가 지금 큽니다. 그럼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저런 파일들이 늘 공개되고 그럴 때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의 방향이 딴 데로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특검 연장은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 부분은 또 종료를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11일 날 태극기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태극기 집회 나가신 분 계십니까? 있다면은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돈 쓰고 시간 허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거 전부 증빙으로 남겨놓으세요. 영수증으로 남겨놔도 되고 카드로 써가지고 대대금 남기고, 그러면은 그날 얼마 금전적으로 썼는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남겨놓으세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어느 때 가서, 근데 타항기국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 주최 측입니다. 그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아마 박사모 홈페이지에서 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종종 집단소송에 등장합니다. 집단소송.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총 그 집단소송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확인서 달랑 다운로드 받고 도장 찍어서 그냥 팩스 보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참여 비용 뭐 2,200원 그렇게 돼 있대요. 소송 참여 비용. 이제 모두 집단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시민들 한 분 한 분은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집단이 되고 그 힘이 강대해지죠. 그런데 그 힘을 표시하는 게 뭡니까? 그저 가서 태극기 시위하고 온라인에서 애국시민 활동하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 외로 할 수 있는 거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런 거는 집단 소송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타항기국에서도 종종 집단 소송을 하는가 봅니다. 그럴 때 그런 증빙 다 해놓고 태극기 집회 가서는 좌우 서로 사진 찍어 놓으면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그럼 그 자체가 참여했다는 증거거든요. 그 자체가. 이렇게 남겨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애국 시민운동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느 때가 돼서 국민 전부가 그러니까 기각이 되고 또 때가 되어서 또 그런 게 또 필요할 때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타항기국에서도 뭐 감당이 잘 안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는 저 남대문 쪽으로 뻗어간 그쪽까지 늘었었잖아요. 사람들이 좁아가지고 막 뻗어 내려가는 거죠. 남대문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끄트머리 스님들은 앰프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러죠. 안 들리겠죠. 그 먼 데까지 잘 들리겠습니까? 그러려면 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워낙에 기하급수적으로 시위자가 늘어가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거기 감안해서 자꾸 늘리겠죠. 뭐. 그런데 이렇게 판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주최 측에 스파이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큰 판에는 스파이가 끼어들지요. 그런 스파이를 구분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5년, 10년, 15년 어떤 활동했고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었고 어디에 주로 인터넷에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추해야 되고 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전향했다 바꾸었다 그런 거는 이제 믿으면 안 되죠. 그거는 외곽에 둬야지 안에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집회가 커지면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또 사건 조작도 많을 거예요. 그 저번 집회 때도 돈을 나눠준 척 하면서 하다가 그 주변의 시위대한테 붙잡혀가지고 경찰에 넘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거 찍어가지고 또 태극기 집회는 돈을 주고 모집한다 이러고 또 얼마나 방송 언론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사건화 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조직을 만들어서 100인조, 100인조가 10개 모이면 1000인조, 1000인조가 10개 모이면 만인조지요. 그래가지고 행사 진행 매끄럽게 하고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고 대처하고 또 시위자들 연약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들을 또 보호해야 되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방어하고 행동하고 해야 된다 그거죠. 숫자 많으면은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도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려본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지요.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놓으면 돼요. 계정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퍼가기는 소스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블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건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놓으세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것을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더 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꼭 근거 팩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고는 짐작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건 남이 해놓은 걸 적당히 몇 군데 변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막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속죠.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확인해야지 언뜻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하실 때 또 너무 극단적인 댓글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